네, 반갑습니다. 한자를 쉽고 빠르게 공부하는 한자 공부 요렇게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발다병이라는 글자와 그 글자가 만들어내는 총 10개의 글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다병이라는 글자와 그 글자가 만들어내는 10개의 글자, 발다병을 포함한 10개의 글자를 공부하는데요. 한번 그 글자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자들이 이번 시간에 공부할 글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공부해야 되는 핵심이 되는 글자는 발다병이라는 글자인데, 그 발다병이라는 글자가 나머지 글자들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죠. 그런데 재밌게도 뒷부분에 가서는 발다병이라는 이 글자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도 재밌게도 이 발다병이라는 글자가 저 안에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글자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고, 먼저 가장 핵심이 되는 발다병이라는 글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다병이라는 글자는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상형 글자가 아닙니다. 결합 글자인데, 이 글자는 재밌게도 뜻이 밝다라는 뜻도 있고 남쪽을 뜻하는 남역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이 오르다라는 뜻도 있는 그런 글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 개의 뜻을 여러분들 전부 다 알고 계셔야 될 텐데, 그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 글자의 서체의 변화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발다별이라는 글자의 서체의 변화인데, 가장 왼쪽의 초기 모양을 보세요. 초기 모양을 보면 디귿자, 한글에서 디귿자 모양을 뒤집어 놓은 모습, 그 모양이 하나 보이실 테고, 그리고 그 가운데 시옷 모양의 어떤 모양이 보이실 겁니다. 자, 그래서 디귿자 모양을 뒤집어 놓은 것은 어떤 글자냐? 이것은 부수글자인데 거리가 먼 곳을 표현한 멀다경이라는 부수글자예요. 멀다경. 그래서 먼 곳을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거리가 먼 것을 나타내는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가운데 시옷은 뭐냐? 저 시옷은, 시옷 모양은 글자가 아니라 어떠한 기운이 쭉 올라오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멀다경이라는 글자와 어떠한 기운이 쭉 올라오는 것을 표현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올라오는 먼 곳은 알겠고 거리가 먼 거고 쭉 올라오는 기운은 뭐냐? 그것은 양의 기운을 뜻한다라고 합니다. 따뜻한 양의 기운. 그래서 따뜻한 양의 기운이 쭉 올라오기 때문에 열이 오르다라는 뜻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먼 곳에서 양의 기운이 올라온다. 따뜻한 기운이 올라온다. 따뜻한 기운이 올라오는 그런 방향이 동서남북에서 어디입니까? 그렇죠. 남쪽에서부터 따뜻한 바람이 불어 올라오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북반구에서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남쪽을 뜻하는 남역이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이 글자는.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양의 기운은 뭡니까? 그렇죠. 태양이죠. 그래서 양의 기운이 쭉 올라온다는 것은 어떠한 태양이 쭉 또 오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태양이 또 오르니까 밝기가 밝아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밝다라는 뜻도 있는 그런 글자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발다병이라는 글자를 살펴봤고, 다음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자는 병들다역이라는 부수글자와 발다병이라는 글자가 위아래로 결합해서 만들어낸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병든 것을 표현한 병들다병이라는 글자예요. 자, 이 병들다병이라는 글자에서의 윗부분인 병들다역이라는 글자는 그 자체만으로도 병든 것을 표현한 글자입니다. 병든 것. 저것은 재밌게도 상형 글자인데 어떠한 모습이냐? 제가 부수 시간에 말씀드렸죠. 저것은 사람이 아파서 누워있는 모습입니다. 저게 침상에 누워있는 모습. 자, 그렇게 저것만으로도 충분한데, 병든 것을 표현하기에는 충분한데 여기에 발다병이라는 글자를 더해줬어요. 저 뭐냐? 바로 밝은 것과 병들어 누워있는 것이 결합된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열이 오르다라는 뜻으로 결합된 겁니다. 저게.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아파서 누웠는데 그 사람이 체온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열이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플 때는,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다, 그럼 대표적으로 감기 걸렸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열이 오르잖아요. 바로 그렇게 열이 오르면서 아파 누워있는 것을 표현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밌죠? 자, 그래서 이 병들다병이라는 글자를 만들게 되는데, 이 글자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병원이라고 할 때 병자, 또는 질병이라고 할 때 병자에 쓰이는 그런 글자입니다.
자, 그래서 병들다 병이라는 글자를 살펴봤고 다음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자는 자루병이라는 글자예요. 자루병. 자, 이 글자는 나무목이라는 글자와 밝다 병이라는 글자, 이 두 개의 글자가 결합해서 만들어낸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나무와 밝다가 결합해서 자루다 또는 잡다, 뭔가 손으로 잡는 것을 표현한 글자입니다. 자, 잡다. 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자, 그래서 이 글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밝다 병이라는 글자를 여러분들이 아무리 정확하게 알고 계셔도 이 글자는 해석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본래 자루병 또는 잡다 병이라는 이 글자는 이 모양이 아니었어요. 그럼 본래 모양의 글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본래 잡다 병 또는 자루병이라는 글자예요. 그런데 이 글자 본래 자루병에서의 오른쪽 부분을 보세요. 좀 복잡하게 생겼죠. 그래서 이 병이라는 똑같은 음을 가진 보다 간단하게 생긴 이 밝다 병이라는 글자를 대신 빌려와서 쓴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결합 글자이긴 하지만 이 글자 하나하나를 결합해서 이 뜻이 어떻게 결합됐나 그 뜻을 연상하면서 이것을 공부하기에는 불가능한 글자예요. 본래 이 글자가 아니라 음만 빌려와서 이렇게 바꿔 쓴 것뿐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잡다 병 또는 자루병이라는 글자는 본래 나무목이라는 글자와 잡다 병 이 두 개가 결합해서 만들어낸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밝다 병이라는 글자가 결합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본래 자루병의 오른쪽 모양의 획수가 복잡하기 때문에 음이 똑같은 밝다 병이라는 글자를 빌려와서 그래서 사용되는 그런 글자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잡다 병, 자루병이라는 글자를 살펴봤는데 이 글자는 어디에 사용되냐? 우리 생활 속에서 바로 우리가 범죄자를 이렇게 잡았다라고 할 때 신병을 확보했다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신병이라고 할 때 그 병자가 바로 잡다 병 또는 자루병이라는 글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잡다병, 자루병이라는 글자를 살펴봤고 다음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글자는 밝다병이라는 글자인데 이 글자 다음에 공부할 글자 또한 밝다병이라는 글자예요. 그래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밝다병이라는 글자는 본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우리가 본래 가장 핵심이 되는 글자를 공부했잖아요. 그게 바로 밝다병인데 여기에 그 뜻을 분명하게 해주는 불화와 해일이라는 글자, 이 두 개를 결합해주면서 또다시 의미가 분명하게 밝혀진 밝다병이라는 글자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왼쪽의 불화자도 밝다병이라는 글자고, 다음에 우리가 지금 같이 보고 있는 이 밝다병, 두 번째 밝다병도 해일이라는 글자를 더해준 밝다병이라는 글자예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그렇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우리가 가장 핵심이 되는 밝다병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자체만으로도 밝은 것을 표현한 글자이긴 한데, 하나는 왼쪽에 불이라는 것을 더해줬고 하나는 해를 더해줬어요. 이것은 바로 불을 켜서 밝기는 밝기고 그래서 어둠을 밝히는 그런 밝기고, 또 하나는 해가 떠서 굉장히 밝아진 그런 밝기라는 거예요. 재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불화와 또는 해일과 밝다병이라는 글자가 결합이 돼서 그 의미가 분명하게 된 밝다병이라는 글자를 각각 공부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밝다병이라는 이 두 개의 글자를 공부했고 다음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자는 좁다루라는 그런 글자예요. 좁다루. 이 글자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누명이라고 할 때 또는 누추하다라고 할 때, 고루하다라고 할 때 사용되는 그러한 루자입니다. 이 글자는 재밌게도 세 개의 글자가 결합된 글자예요. 세 개의 글자. 그래서 가장 왼쪽에 있는 글자가 하나의 글자이고 그 다음은 이 글자 가운데 부분에 있는 니은자 모양이 하나의 글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이 글자의 핵심이 되는 밝다병이라는 글자예요. 자, 그럼 이 글자는 어떤 거냐? 어떻게 해서 이 세 개의 글자가 결합해서 좁다의 뜻이 됐나? 그걸 설명드릴 텐데, 자, 이 글자의 첫 번째 밝다병이라는 글자는 뭔가 밝은 것을 표현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니은자 모양의 글자는 뭐냐? 본래 이 글자는 이 니은자 모양의 글자가 아니었어요. 그럼 본래 글자는 뭐냐? 디귿자,
한글로 말해서 디귿자 모양을 가진 그러한 글자가 한자에도 있는데 그건 뭐냐면 상자를 가리키는 상자방이라는 글자입니다. 상자방. 자, 이것 또한 부수 글자입니다. 자, 상자방이라는 부수 글자인데 이 상자방이라는 글자와 발다병 이 두 개의 글자가 결합이 된 거예요. 먼저. 결합이 됐는데 결합을 하다 보니까 그 윗부분에 상자방에서의 윗부분이 발다병에서의 윗부분의 가로획과 겹치기 때문에 생략을 해준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밝은 것을 상자 안에 먼저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뭐가 있냐? 뭐가 있죠? 한자가? 그렇죠. 저것은 언덕을 나타내는 언덕부라는 부수 글자입니다. 언덕부. 그리고 상자에 감쌌는데 그 주위에는 또 언덕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밝은 빛이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좁은 데만 이렇게 비치고 있겠죠.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밝은 것이 넓게 퍼지는 것이 아니라 빛이 퍼져나가는 것이나 아니라 갇혀있는 것을 표현한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빛이 비치는 범위가 좁다라는 뜻입니다. 저게. 꽤 재밌죠. 그래서 이렇게 좁다란 뜻의 글자가 됐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발다병이 상자에 갇히고 그 상자는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밝은 빛이 멀리 나가지 못하는 것을 표현한 글자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좁다루 또는 좁다누라는 글자를 살펴봤고 다음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자는 고치다 경 다시 갱이라는 글자입니다. 재밌게도 이 글자는 결합 글자예요. 그래서 어떤 글자들이 결합했나 살펴보면 이 글자는 윗부분과 아랫부분으로 위아래로 나눠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의 윗부분은 어떤 글자냐? 이 글자의 윗부분은 바로 발다병이라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이 글자의 아랫부분은 두드리다 복이라는 부수 글자예요. 자, 제가 발다병이 윗부분이라고 했는데 윗부분의 모양을 보시면 발다병이라는 글자의 모양과 다르죠. 자, 그래서 이 글자는 발다병이라는 글자의 변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를 돕기 위해서 이 글자의 서체 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고치다 경 다시 갱이라는 글자의 서체 변화인데 이 글자의 초기 모양을 보세요. 초기 모양을 보시는 순간 어디서 많이 본 글자의 그러한 초기 모양과 똑같죠? 네, 맞습니다. 이 글자의 초기 모양을 보시면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었던 발다병이라는 그 글자의 초기 모양, 그 초기 모양이 그대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글자의 윗부분은 발다병이라는 글자이고 이 글자의 아랫부분은 X자 모양 같아 보이는데 그 지금의 모양에서는 X자 모양 같아 보이는데 예전에는 손에 뭔가를 들고 두드리거나 치는 것을 표현한 두드리다 복이라는 글자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글자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지금의 모양으로, 지금의 서체로 변화한 것 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엔 고치다 경 다시 갱이라는 글자는 발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발다병이라는 글자와 치거나 두드리는 것을 표현한 두드리다 복 이 두 개의 글자가 위아래로 결합해서 만들어낸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다라는 뜻과 두드리다는 뜻이 결합해서 고치다, 바꾸다, 다시라는 뜻의 글자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발다와 두드리다가 결합해서 고치다, 바꾸다, 다시. 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설명드리겠는데 이건 뭐냐? 이것은 예전에 이 글자가 만들어질 당시에 사회적인 어떠한 시스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게 그게 뭐였냐? 예전에는 성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있었고 성 밖에서 생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예전에는 날이 어두워지면 성문을 닫았던 거예요. 외부로부터 침입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날이 밝아지면 성문을 열어서 왕래하게 한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윗부분의 발다병이라는 글자는 날이 밝아오른 겁니다. 해가 뜨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밝아지기 시작한 그때를 말하는 것이고 두드리다 복이라는 것은 뭐냐? 날이 밝아졌으니까 성문을 열었겠죠. 성에서는. 그런데 그냥 아무런 표시 없이 조용히 슬그머니 문을 열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날이 밝았다는 것을 알리고 성문을 연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북을 쳤던 겁니다. 그래서 치다 복이라는 것은, 두드리다 복이라는 것은 북을 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날이 밝았을 때 북을 치면서 닫혔던 성문을 다시 고쳐서 다시 바꾸어서 여는 것을 표현한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라는 뜻도 있고 고치라는 뜻도 있고 고치다라는 뜻도 있고
바꾸다란 뜻도 있는 그런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밌죠? 자, 그럼 이 글자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냐? 갱신이라고 할 때의 그 갱자, 또는 경신에서의 경자, 경질에서의 경자, 변경에서의 경자가 바로 이 고치다 경 다시 갱이라는 글자입니다. 자, 그래서 고치다 경 다시 갱이라는 글자를 살펴봤고, 다음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자는 이 고치다 경 다시 갱이라는 글자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글자와 결합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떤 글자와 결합됐냐? 바로 돌석이라는 글자와 다시 경 또는 고치다 경이라는 글자가 결합이 된 거예요. 돌과 고치다가 결합해서 굳다의 뜻의 글자가 된 겁니다. 굳다 경이라는 글자니까. 자, 그럼 이게 뭐냐? 이것은 어떠한 물질이 왼쪽에 있는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다시 경 또는 고치다 경이라는 글자는 다시란 뜻으로 결합된 것이 아니라 바꾸다 또는 고치다의 뜻으로 결합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바뀐 겁니다. 바뀌었는데 어떤 상태로 바뀌냐? 왼쪽에 있는 돌과 같은 상태로 바뀐 겁니다. 그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굳은 거겠죠. 굳어간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굳다 경의 글자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액상의 물질이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수분이 날아가고 딱딱해지는 그러한 굳어지는 그런 물질들을 여러분들이 연상하시면 아주 쉽게 파지가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 글자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생기냐? 바로 경직이라고 할 때 그 경자 또는 경화에서의 경자가 바로 이 굳다 경이라는 글자입니다. 자, 그래서 굳다 경이라는 글자를 살펴봤고, 다음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자는 편하다 편, 소식 편, 똥변이라는 글자입니다. 자, 이 글자는 왼쪽에 사람을 가리키는 사람인이라는 글자와 오른쪽에 고치다 경이라는 글자가 결합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왼쪽에 있는 사람인이라는 글자는 뭐냐? 어떠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고치다 경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불편함을 고치는 겁니다. 그렇게 불편함을 고치니 편하다라는 뜻의 글자 된 거예요. 편하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글자는 소식이란 중요한 뜻이에요. 소식이라는 게 뭡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한테 어떠한 사람의 상황 같은 걸 전하는 거잖아요. 그걸 바로 소식이라고 하는데 이 글자의 오른쪽 부분에 고치다 경이라는 글자가 본래 그 중심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북을 쳐서 사람이 왕래하게끔 성문을 개방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성문을 개방해서 사람이 왕래를 하면서 전달하는 것이 바로 소식이라는 거예요. 소식. 그래서 이 소식이라고 할 때는, 소식편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편지라고 할 때 그 편자가 바로 이 소식편이라는 글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똥이라는 뜻도 있어요. 똥. 우리가 똥의 뜻으로 사용할 때는 변이라고 우리가 읽습니다. 자, 그럼 똥변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건 뭐냐? 사람이 뭔가 상태가 고쳐졌어. 그런데 편해졌어. 뭐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화장실 갔다 나온 이후에 여러분들 상태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속이 편합니까? 시원하고. 그래서 누구 나면 편해지는 게 바로 똥이다라고 해서 똥의 뜻도 있는 글자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볼일 보고 나오셔서 정말 편안한 상태가 됐을 때 이 글자를 연상하시면 쉽게 파지가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 글자는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냐? 바로 편리라고 할 때 그 편자 또는 우리가 편의점이라고 할 때 그 편자가 바로 이 편하다 편이라는 글자고, 또 편안에서의 편자, 편지에서의 편자, 남편에서의 편자가 바로 이 편하다 편, 소식 편, 똥변이라는 글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글자는 채찍편이라는 글자예요. 채찍편. 자, 이 채찍편이라는 글자는 이 편하다 편이라는 글자에 뭔가 추가가 된 거예요. 편하다 편이라는 글자가 거기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글자와 결합을 하면서 또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내게 됐는데 어떤 글자냐? 바로 가장 왼쪽에 있는 것은 가죽을 나타내는 가죽혁이라는 글자입니다. 가죽혁. 가죽혁이라는 글자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었던 편하다 편이라는 글자예요. 그럼 뭐냐?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가죽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게 뭐냐? 바로 채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채찍편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다스릴 때 좀 편하게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럼 뭘 들어야 된다? 그렇죠. 채찍과 같은 매를 들었을 때 사람이 편하게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해서 채찍편이라는 글자가 됐다라고 합니다. 좀 이 글자는 좀 씁쓸하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 글자는 우리의 생활에서 어떻게 사용되냐? 우리가 지도 편달이라고 할 때 그 편달에서의 편자가 바로 이 채찍편이라는 글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총 10개, 발다병이라는 글자를 포함해서 10개의 글자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 공부한 10개의 글자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자들이 바로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글자들인데요. 제일 처음 핵심이 되는 발다병이라는 글자를 공부했었죠. 그래서 그 발다병이라는 글자가 다른 글자와 결합을 하면서 새로운 글자도 쭉 만들어냈는데 발다병까지는 병들다 병, 자루병, 발다병까지는 이 병이라는 의미 그대로 사용이 되다가 그 다음 좁다 루라는 부분에서부터 비읍이 니은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변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고치다 경 또는 다시 갱이라는 글자에서는 이 병이라는 게 경 또는 갱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비읍이 기역으로 거기서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바뀐 음이 계속 굳다 경까지 사용되다가 편하다 편에서부터는 새로운 음이 만들어진 거예요. 회의 글자거든요. 저 부분이. 그래서 회의 글자 새로운 음으로 편이라는 새로운 음으로 바뀌고 그리고 바뀐 그 음이 그 다음에 결합해서는 그대로 사용하는 그러한 패턴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재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자 공부를 하실 때는 이렇게 음이 어디까지 사용되고 어디서부터는 어떻게 변하는지 그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보신다면 쉽고 빠르게 이해하고 공부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은 발다병이라는 글자와 그 글자가 만들어내는 총 10개의 글자를 살펴봤고 이번 시간에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